봅시다. 문학 지난 시간에 규원가 했었다. 그치? 103페이지의 규원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고 다 부른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256번에 2번 257번에 3번 258번에 3 자, 그 다음 259번에 3번 260에 1번 261 자, 요건 일단 들어봐. 자기가 쓴 거랑 선생님이 부르는 거랑 유사하면 맞다 하면 돼. 자,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시의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반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일단 내용이 뭐 들어가야 되냐면 여성의 자유를 억압한다 또는 남성 위주의 사회다 라고 하는 걸 들어가고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그걸 들어갔으면 맞다. 근데 못 적은 사람들은 불러줄게.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시의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반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262번 네 3번 263번 263번은 이제 서술형이고 속미음곡은 우리가 배웠었다. 그지? 배웠었고 두 개 정서랑 태도 비교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 일단 보기에 있는 속미음곡은 주된 정서 뭐야? 그리움이야. 자, 보기의 정서는 그리움이고 태도는 죽어서라도 임 곁에 가고 싶은 간절함. 죽어서라도 임 곁에 가고 싶은 간절함이 태도가 되고 규원가도 마찬가지야. 정서는 똑같아. 임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그리움, 뭐 기다림 또 추가한다면 볼 수 있고 태도는 임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통해 임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다. 임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통해 임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다. 원망과 비난 들어가도 맞아. (264번) 임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서글픈 처지 강조. 서글픈 처지 강조. 요것만 들어가도 돼. 서글픈 처지 강조. 임과 만나지 못한다. 그지?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서글픔, 슬픔, 그지? 그러한 정서를 강조한다 라고 적으면 되고 265번 265번은 내적 갈등을 겪는 원인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임이 들어오지 않고 기생집에 드나든다 라든지 둘 중 하나 적으면 돼.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또는 임이 들어오지 않고 기생집에 드나든다. 둘 중 하나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108쪽 266번에 1번 267번에 2번 268번에 2번 269번에 4번 270번에 3번 271번에 5번 272번에 가와 나의 차이야. 일단 가는 먼저 들어봐. 한생원이 1인에게 팔아넘긴 토지를 꿈결같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만세.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한생원이 1원에게 팔아넘긴 토지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만세. 만세권이 1인에게 팔아남긴 토지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만세. 나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만세.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만세. 적으면 안 되고. 273번.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274번. 국가에 대한 한 생원의 그릇된 가치관. 국가에 대한 한 생원의 그릇된 가치관. 275번.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9절 적는 거야.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이제 규원가부터 풀이할 건데, 규원가는 송민국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난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자, 256번에 보면 답은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었지. 화자와 임의 갈등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미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소식조차 끊겼는데, 그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규원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 고사 인용 뭐 있었어? 소상야유나 견우직녀 이야기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지. 자, 5번. 화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던 당시 여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대. 어떤 모습? 그 이전에는 가실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순종적, 체념적, 수용적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는 남편을 원망하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 257번. 257번의 답은 3번이래. 나에서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화자와 임의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나에서는 공간이 나오기는 해. 야유원. 근데 이거는 야유원이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지? 그 야유원에 새로운 기생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도 뭐 어린 시절 회상하고 있는 거 가에서 뭐 있었어. 옛날에는 내 얼굴이 곱고 참 고왔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똑같이 2번에서도 대조의 상황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에서 외로운 처지를 검은고로 달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녹기금 비키 앉아 하면서 나왔었지. 녹기금 비키 앉아가지고 한국조 뽑아내는데, 그 한국조가 뭐한데 소상야유 뱃소리 섞어 돌고 별하기 운이는 구슬프고 처량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표현. 마지막에 임을 원망하고 비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안탄, 뭐 이런 것들 가볍게 살펴볼 수 있었고. 258번. 자, 정서의 정과정이다. 그치? 이것도 유명한 고전시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해봤을 수도 있어. 2학년이라면. 산적동새와 유사한 역할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산적동새 여기서 보면 정과정을 모르더라도 산적동새를 보고 감정이입의 대상이라는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산적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시적 화자와 이 적동새 대상을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라 부분에서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감정이입의 대상 찾을 수가 있구나 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59번 대조적 의미. 요것도 그치?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해석할 때
설빈하와 면목과 즉 대조된다 했어. 그지?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면목과 즉 미운 얼굴 대비된다. 그래서 옛날과 현재 대비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 260번. 남편의 인물된 장안유열의 경박자, 한마디로 한량이라고 얘기를 했어. 원래는 군자호구 정도 알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맞이한 그 남편의 모습은 경박자, 아주 가벼운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기서 화자가 고생한다 라고 얘기했고, 261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아까 선생님이 서술한 걸 바탕으로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62번 외부 지문 연계에서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네. 적절한 것은 3번이래. 보기의 화자가 이 글의 화자에게 할 말이래. 공건적 차별과 억압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답이라면 이 부분에서 작은 부엌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보면 부엌에서는 언제나 술 괴는 냄새가 나요. 한 여자의 젊음이 사가가는 냄새, 또 한 여자의 서름이 찌개를 끓이고 한 여자의 애모가 간을 맞추는 냄새, 즉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냥 부엌에서 밥 차리고 하는 모습이야. 부엌에서는 언제나 바삭바삭 무언가 타는 소리가 나고 세상이 열린 이래 똑같은 하늘 아래 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큰 방에서 큰 소리치고 한 사람은 종신, 동침계약, 외눈박이, 한여, 모두 여자를 일컫는 말이잖아. 부엌에 서서 뜨거운 촛능을 제 발등에 붓는 소리. 부엌에서는 한 여자의 피가 삭은 빙초산 냄새가 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자, 여기서 보면 촛불과 같이 나를 태워 너를 밝히는 저 천명의 덜미를 부는 소름 끼치는 마구 할멈의 동화 소리가 똑똑히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렇다는 건 여성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있어서 그 인고의 굴레에 있어가지고 벗어나기 시작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수줍은 새악시가 홀로 헝을 벗는 소리, 즉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야. 들려온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규원가처럼 원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모습에서 다른 점이야. 그래서 3번에 공권적 차별과 억압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규원가에서 드러났지. 거기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기의 화자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야. 되지? 그래서 적절한 거 3번이 된다. 얘는 서술형 보면 되고, 송민국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1학년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논이야기도 몇 개 안 되네. 그치? 몇 개 안 되니까 보자. 266번. 이건 가볍게 파악할 수 있지.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정리할 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고, 만약에 이것이 모의고사나 외부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가 등장하지 않고 한생원은, 영남이는 3인칭 사용하고 있지.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누구? 한생원이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소술자 교체, 시점 변하는 거 없고 내적 독백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문제들을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되고, 267번. 강태식의 소가 맥갓을 산 선의의 피해자이다 라고 얘기해서 명확한 인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268번. 이거는 그때 본문 설명할 때 했었어. 그치? 요약적 서술이라고 하는 거. 269번. 한생원은 원놈 김가에 빼앗긴 땅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한생원은 억울해하고 있지만 뭔데 부장과의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없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그 다음에 시나리오로 각색한데, 그래서 소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갈래를 변화시켜서 적절하냐라고 하는 거 물을 수가 있어. 답 3번. S-34. 벌목주의는 한생원에게 예의를 갖추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겠어. 예의 갖추는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271번 외적 증거. 그렇지만 내신에서 이런 것들은 요 내적 증거 제시하고 감상하라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문학에서 출제돼. 1학기 때는 문학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271번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유형이랑 제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래. 자, 한생원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부장한테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는 잘못된 해방 후 토지 정책에 대해서 맞서는 태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할 작품은 둘 다 쉬운 작품. 지난주 게 조금 어려웠고 오늘은 중학교 때도 봤을 듯한 메밀꽃 필 무렵과 그렇지만 내신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실려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115쪽에 있는 납작 박수군 합법을 위하여 얘는 이제 비상문학을 쓰는 학교에서 나오는 거고 또 실제로 수능특강 문학에서 나왔어. 수능특강은 고3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가 칠 그 수능특강에서도 다시 한번 실릴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수능특강 있지. 올해 수능특강에서가 뭐 나왔냐면 우리 이 교재에서 봤던 눈물이 실렸어.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또는 6구 학평에서 눈물 연계에서 나오면 너희는 잘 풀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정도로 여기 있는 작품들이 이거 배웠는데요 하지만 수능특강과 고3에서 은근히 같이 연계되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잘 봐야 해. 자, 그럼 메밀꽃 필 무렵부터 먼저 할 거고 늘 그랬듯이 제목 왼쪽이나 옆에다가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작품계가 있지. 따랐습니다. 자, 원래 단편소설, 순수소설이라고 있고 낭만주의 소설이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세월상 특징과 관련해서도 되게 그 풍경들을
묘사와 감각과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서정적, 낭만적, 묘사적이고 배경시 공간적 배경 제시가 되고 여기서는 뭐 사실 시간적 배경도 있지만 공간적 배경인 공평, 그 다음 대화 장터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좀 끼치는 소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점, 전적 작가, 주제, 또들의 삶의 애환과 육친의 정이라고 되어 있어. 메밀꽃 필 무렵 전체 전문은 긴데 우리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진짜 일부분이거든.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여기서는 초반에 이제 본문의 초반에 나오는 것들은 본문 앞에 자, 허생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허생원이 마음이 있던 이제 충주집이 있지. 여인 충주집이 있는데 이 허생원이 충주집한테 마음이 있었어. 근데 여기 나오는 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얘네 둘이가 또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이 허생원이 누구에게? 동이에게 화를 내. 화를 내면서 갑자가 귀신인 줄 알았어요. 내가 헛것을 본 줄 알았어. 일로 오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로 오세요. 책 갖고 왔어? 문학 111쪽 하고 있어. 너무 조용히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 어디까지? 그래서 허생원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모습이야. 그치? 화를 내고 막 얘를 미워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또 나중에 화해도 하기는 해. 화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허생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이와 그 다음에 허생원의 친구인 조선달. 요 세 명이 같이 길을 떠나는 상황이 요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되지? 자, 111페이지 간다. 자,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에 첫 일을 잊을 수는 없다.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야.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개인연 인연, 공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삶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그러면 여기서의 이 허생원 같은 경우에는 달밤을 보고 그때의 그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네. 그치?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과거를 떠올리는 모습에 있어서도 달밤이 있었겠다. 그럼 이것은 과거 세상의 뇌겠지 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추억 속에서도 달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달밤을 보아도 이제 그때 상황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야. 그럼 이제 달밤은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자주 그 기억이 떠오르겠지. 자,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몫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고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 되풀이하고 말았다. 달밤에 그런 이야기가 기억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 메밀꽃 필 무렵만의 저술상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이지러는 졌으나부터 가로 열어봐. 자, 보름을 가지에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긋이 흘리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지. 부드러운 빛, 감각적인 시어 사용하고 있지.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되고 길은 지금 산 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라고 되어 있지. 그 앞에서도 있기는 있었지만 짐승 같은이라고 하는 지규, 그지? 그리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달의 숨소리라고 돼 있어. 달의 숨소리, 달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숨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간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치? 다른 시각적인 건데. 그럼 시각에 청각화가 드러나는 부분이야. 그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자, 푸르게 젖었다. 공간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시각과 촉각. 그러면서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그리고 흐뭇한 달빛이가 뿌린 듯이 지규 다 나온다.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까지 갈로 닫고. 그치? 아까 이지러는 젖으나부터 갈로 열었어. 여기까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비유와 비교법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 감각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심상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감각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서정적, 그 다음에 낭만적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비유와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술상 특징과 관련해서 잘 파악을 해야 한다. 대궁이 한기같이 예잔하고 후각 나오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고. 자,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길이 좁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자, 좁은 길은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나란히 갈 수가 없고 어떻게 가야 돼? 아주 좁은 길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작가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뭐냐? 그냥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앞에가 조선달과 이 허생원이고 뒤에가 이 동이야. 그러면 이 둘의 대화를 동이가 듣지 못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그냥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제 설정을 한 부분이야. 그래서 체크해야 될 거 길이부터 외줄로 늘어섰다까지 밑줄 끝은지 관로 열고 닫든지 체크하고 정리한다. 허생원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허생원의 이야기가 동이에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설정. 길이부터 늘어섰다까지 체크하고 허생원의 이야기가 동이에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설정. 되지. 자, 그러면서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달랑달랑 메밀 밖으로 흘러가고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이에게는 확 적히는 거야. 정확하게. 그지? 정확하게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 그래서 공평에서 대하로 가는 그 밤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 자,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다. 객죽죽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공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그때의 추억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곳이야. 돌발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낭대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공평 써야 제일 가는 일색이지. 그럼 아까 전에 앞에서 달밤 과거의 상황이 그때 진짜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 과거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성서방네 처녀와 과거에 뭐가 있었겠구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달밤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꾸 달밤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하면 돼.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보면 팔자에 있었나 조선자리 응답해주고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방균 속에 흘러서 녹는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내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판인 때였지. 자, 한 집안일이나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까지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왜 여기 나와 있는 이 허생원을 봤을 때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바. 그 성서방내 처녀와의 인연이 있었던 그 밤을 기막힌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그럼 그때의 추억이 긍정적으로 좋게 있기 때문에 기막히다. 제천인주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그렇다는 건 그 기막힌 밤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돼서 성서방내 처녀가 없어진 거야.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적댄다. 허나 처녀의 꼴은 디귿이지. 자, 디귿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라고 적어야 돼? 꿩거 먹은 자리야. 원래 본문에 있는 거 거기 빠져있는 부분 있지. 꿩거 먹은 자리야. 디귿 부분에다가 적어놔. 거기엔 빈칸에 되어있지만 뭐 여기에서는 282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가르쳐준다. 자, 이 꽁거 먹은 자리야 라고 하는 뜻 갈로 해서 또는 땡땡해서 옆에 적어놔. 어떠한 일의 흔적이 전혀 없음. 어떠한 일의 흔적이 전혀 없음. 자, 그러면서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미주. 정리. 성서방내 처녀와의 만남이 적는다. 성서방내 처녀와 만남이 낭만적,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여기. 낭만적,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여기. 학령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들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으마까지 장돌뱅이는 뭐야?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 지네게로 힘든 노릇하니까 나는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와도 하식하려네. 누가? 조선단이 이제 이 장돌뱅이를 그만한대.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 가게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천 두벅두벅 걷기란 여간 이래야지. 그랬더니 허생원은 이렇게 얘기한다. 갈로 열자.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저 달을 볼 테야까지 갈로다. 정리한다. 장돌뱅이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임. 장돌뱅이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임. 됐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어? 한 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라고 되어 있어. 큰 길. 큰 길이면 이제 튀어졌다. 요 정도. 그러면 좁은 길에서 큰 길. 그러면 2명 또는 3명. 그지? 바뀐다. 자, 그럼 뒷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뒷이야기를 일단 이 조선자를 앞으로 먼저 가고 큰 길이니까 줄로 서서 가는 게 아니라 나란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허생원과 공리가 같이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그 뒷이야기 여기다가 적을게. 그러면 이제 허세원과 동희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동희가 누구? 자기의 어머니 얘기를 이야기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의 고향이 공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허세원이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자기가 아는 성서방네 처녀와 비슷한 거야. 그러던 중에 이제 개울을 건너게 됐는데 개울을 건너게 되고 이 허생원이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넘어지게 되지.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동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이 동희가 이 허생원을 업어서 이 개울을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야. 됐나? 그러는 그 와중에 허생원이 이 동희라는 아이가 왼손잡이임을 확인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지시하면서 그러면 이제 허생원이 진짜 이 동희라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본문을 요거밖에 없지만 다음 주 테스트 칠 때는 이 지문 외에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그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그치? 그 정도 하고 뒤에는 문제 풀면 되고요. 문제 별로 안 되지. 115쪽 C 갑니다. 시제목이 특이해. 작가가 김혜순. 마찬가지 작품 개간 간단하게 써줄 테니까 일단 나. 자, 걸레 자유시사성지고 일상적 슬픈 거지. 대상은 슬프고 서글픈 묘사, 비판, 서민들의 애처로운 삶이 주제가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박수군의 화법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여기서는 이 박수군의 그린 새 여인, 여기서는 그림이 없는데 새 여인이 제목이 새 여인 맞나? 새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시를 쓴 케이스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술적 장르와 관련해가지고 뭐 했다? 변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치? 그래서 그 정도 그냥 요렇게 그림을 보고서도 이렇게 시를 쓸 수 있구나 정도 파악하면 되고 저기 나와 있는 납작은 이 박수근 그 시인이란다. 그림, 화가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납작 누른 듯한 뭔가 찍어내는 듯한 그 그림이 실제로 보면 있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치?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보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자, 드문드문부터 발로 연다. 세상을 끊어내어서 한 며칠 눌렀다가까지 발로 닫고. 자, 지금부터 하는 발로 열고 닫는 거는 박수근 그림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 거기다 정리. 박수근 그림의 특징 1. 박수근 그림의 특징 1. 아까 뭐라 했어? 누르는 거라고 했어. 그치?